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어본 항목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우선 리마연에서는 윤석열 패밀리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패밀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마피아라든지 어떤 그 패밀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가족, 친족 집단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보더라도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자기네 그 집안, 족벌, 이 패밀리를 이끌고 공무를 집행한다 하면은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패밀리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요즘 그 용산 대통령실 여기가 아직도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청와대라고 부르던 대통령실의 그 고유한 명칭은 없고 그냥 보통 명사로 대통령실, 주소가 용산이니까 용산 대통령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이름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통령인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법치행정 원칙상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그 공개하는 홈페이지, 전자정보법에 의한 홈페이지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0대 대통령실 이것이 그 홈페이지 명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용산 대통령실 그곳을 용궁이라고 언제부턴가 용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패밀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용궁에 들어앉아 있는 어둠의 세력 그것이다. 그 어둠의 세력이 날로 커가고 있다. 이제 그런 그 국민들의 인식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바로 그런 이유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이 용궁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국민에게 배척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통령인 공무원이 이렇게 족벌에 둘러싸여서 또 법치 행정을 하지 않고 자기 측근들과 이렇게 특히 패밀리를 형성해서 이렇게 소위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 하는 것은 첫째는 이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겠죠. 불공정하다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쪽을 편드는 분들은 이게 윤석열이 어디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이러는 거냐 공무수행하는 거니까
그거는 불공정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윤석열과 윤석열 패밀리는 사익 추구,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익 추구를 하면서 여기에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반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에서 갑자기 가벌성을 이야기합니다. 가벌성이 있어야 한다. 아직 그 유죄 확정 판결이 안 나왔다, 이런 반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참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간에 퍼져 있는 이야기처럼 대통령은 탄핵을 못하게 되겠죠. 가벌성이 있어야 하니까. 대통령이 가령 형사재판을 받아서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만, 그래야 가벌성이 인정됐다 하고 나온다면 탄핵은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결국 임기 마칠 때까지 못한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인 공무원은 치외 법권 이렇게 되겠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규정이 아닌 겁니다. 그게 헌법이다, 이런 것이죠. 가벌성 이야기는 더구나 이런 정치에 있어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가령 정치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이준석 국민의힘의 그 지금 권한이 정지된 그 직무정지 상태인 이준석 씨도 똑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죠. 형사 재판을 받아서 가벌성이 인정된, 유죄가 확정돼야만 이 당대표를 징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거 틀린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씨는 처음에는 그 윤리위의 징계를 그거에 불복하겠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다투고 역시 가벌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은 형사법정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여기는 형사법정에 갈 정도로 좀 더 나쁜 사람들이 형사법정에 간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보다는 품위 있고 그 이전 도덕을 지키고 법률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을 짓을 하지 마라 하는 전 단계인 것이죠.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헌법이나 법률이죠. 이 따로따로인데 그 둘 중에 무엇인가를 위반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국회에서 다수결로 이거는 위반을 한 것이다 하는 쪽이 이제 다수이고, 그러면은 탄핵소추 의결을 합니다. 여기까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거야 끝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전 단계의 탄핵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안 나와도 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이게 유죄의 심증이 있다 하고 기소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이를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합니다. 그때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좀 오락가락하면서 여러 가지 그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 형사재판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결정을 한 사례를 알고 있죠. 그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법원에서 이게 가벌성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가벌성이 있다 하고 인정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독립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가 라는 것을 심판하고 탄핵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경우 다른 공무원들도 탄핵의 대상은 많죠. 그 이외에 국민의힘 당대표 그 이준석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무슨 혐의가 2개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무슨 각서를 썼다 하는 것만 봤다, 그것만 판단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이제 물증이 있다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로서는 좀 대책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윤리위라는 곳에 당신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승복하겠다고 한 것이 국민의힘 전체 당원들인 겁니다. 당대표 포함해서. 따라서 윤리위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느냐 아니냐 하는 거 관계없고, 또 이것이 법정에 가서 어떤 그 혐의에 대해서 법정에 가서 유죄의 그 판결이 나왔느냐 아니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일 것을 전제로 이러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위에서 품위를 잃는다든지 또 민주주의에 누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했다든지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벌성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거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는 영역이나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는 가벌성 이야기는 나올 까닭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본인이 피의자 피고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하면은 이미 유죄의 심증이 각 단계별로 이렇게 굳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할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익 추구의 직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 윤석열 패밀리 정치,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탄핵까지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밀리 정치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바로 이런 경우를 부패한 독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독재자 가운데는 국민의 생명을 살상하는 이런 독재자가 있고, 돈이나 이익이나 자기 패거리의 이익을 탐하는 부패한 독재자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윤석열 대통령 이 패밀리 정치는 부패한 독재자에 해당한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패밀리라고 하는 아내가 어떻고, 장모가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또 외가가 어떻고, 친가가 어떻고 하는 이런 것들, 또 윤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다, 출신지인 충청도며 강원도, 그래서 무슨 자리를 준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불공정하고 사익 추구에 직권을 사용하고 그런 부패한 독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세 가지를,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enemy, 민주주의의 적. 이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그렇게 건국을 한 나라의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그런 지적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세상 무엇보다도 위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전 세계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자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집단의 자유가 아니고,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수백 년 동안 싸워서, 그리고 또 우리 인류가 거기에 계속 합의에 합의를 거듭해서 그렇게 이루어낸 그런 이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윤석열 패밀리가 이것을 그 수백 년 전의 과거로, 이 인간이 불행했던, 개인이 불행했던 그 과거로, 그 암흑세계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런 경우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쇄살인범의 생명을, 연쇄살인범을 사형집행하는 것도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지 않는다. 누구나 민주주의의 적은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세계, 우리가 벌써 처음 그가 정치에 입문을 한다 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그만하면 알아볼 만큼 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 그의 머리 구조가 아주 독특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윤석열 씨가 짜장면집을 차렸습니다. 짜장면을 팔고, 판다는 이야기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 사람이 와서 돈 내고 먹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윤석열 씨가 짜장면 장사입니다. 짜장면집 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김 선생이 짜장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손님이 짜장면을 먹으러 짜장면집에 갔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짜장면 장수는, 짜장면집 주인은 짜장면 먹으려는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에게 짜장면을 팔고 그리고 자기는 돈을 벌 겁니다. 손님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팔았다. 이거는 아이들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는 윤석열 씨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이것을 본다, 다르게 이해한다 하는 겁니다. 김 선생이 윤석열 씨의 짜장면집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하고 친한 김 선생이 나를 찾아왔구나. 김 선생은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짜장면을 먹으러 왔구나. 그래서 윤석열은 손님이 아닌 친한 김 선생에게 짜장면을 돈 받고 팝니다. 친하다고 해서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식과 결코 합의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괴이한 그런 사고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만 그런가? 윤석열 대통령 용산 집무실에 가면서 기자들에게 도어 스태핑 할 때 영상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옆집 아저씨, 또 특별히 서로 얼굴도 알고 어쩌면 서로 이름도 아는 그런 그냥 이웃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워낙 정에 약해서 그걸 보면 소탈하고 정겹고 대통령이 대통령 같지 않고 아주 가까운 사람 같고 해서 좋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인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는 일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자들에게 친한 척 하면서 막 반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자들은 마음이 스르르 풀립니까? 그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의 아내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유명하죠. 대선 후보자 혹은 경선에 나온 예비 후보자, 하다못해 대선에 나가겠다고 정치 입문한 그런 윤석열의 아내가 언론사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오빠인지 동생인지 따집니다. 기자는 기자로서의 업무 행위를 하는 것이죠. 본인은 법원에서도 인정했듯이 정치인의 아내로서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빠, 동생 하는 것은 친족 간의 호칭입니다.
그 남하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공적인 활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의원에게 형 동생 해가면서 언론에 공개되는 그 글을 올리고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패밀리의 공사 구분을 못하는 망가진 모습,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윤석열 패밀리가 있는 용궁, 그 용궁의 그 뻗친 팔은 국민의힘 정도 될 텐데, 여기 모두가 사생활의 영역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친근해서 좋다고 말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과 친한 그 집안인 사람들, 패밀리,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집행정부의 수장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대통령과 얼굴을 보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사이좋게 하는 그런 개인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개인들이 있다는 이 구분, 계급이 생기는 것이죠. 이거 괜찮습니까? 윤석열을 지지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저거 지킬 수 없다. 윤석열과 다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바로 이런 세계관이 자기들 식구, 이게 이만큼이 우리 식구야 다. 나하고 40년 지기 30년 지기 이러면서 이렇게 공무수행을 하는 일꾼이, 대통령 1인만 우리 국민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을 다 패밀리로서 권력 족벌을 형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이 짜장면집 이야기를 했는데, 짜장면집은 어떻습니까? 어느 손님이 와서 주문을 하면 그 값을 받고 음식을 팔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짜장면집에 가면 이렇습니다. 테이블이 쫙 있으면 여기 손님이 있네, 손님이 있네, 손님이 있네, 손님이 있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친구도 왔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의 짜장면집은 어떤가 하면 여기 40년 된 친구, 40년 된 친구, 30년 된 친구, 10년 직장 동료 쭉 이렇게 됩니다. 모르는 손님이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 패밀리 전용 식당이 돼버리는 것이죠. 지금 짜장면집이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 그게 정부의 행정각부, 또 대통령이 그 인사를 하게 되는 그 후보자를 지명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거기 윤석열의 짜장면집은 윤석열의
패밀리만 들어간다. 그래서 전부 윤석열 패밀리가 장관하고 뭐 차관도 하고 저기 공기업에도 그렇고 또 무슨 대법관도 그렇게 가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다 패밀리가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윤석열 그 이웃집 아저씨 같아서 좋다고 하는 분들 어디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거 좋습니까? 민주주의의 적이 맞죠? 근래에 윤석열의 40년 친구 아들 2명이 용궁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윤석열이 40년간 친구였으면 40년 동안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습니까? 40년 거의 다 2달 빼놓고 몽땅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대통령 아니던 시절에 자기가 아는 사람을 왜 대통령일 때 대통령실에 데려오는 겁니까? 아무튼 이 윤석열의 40년 친구 아들 2명은 선거 캠프에도 들어가고 인수위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용궁에도 갔다고 지금 밝혀졌습니다. 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심지어 캠프에 넣어주고 캠프에 들어간 게 경력이다, 그래서 용궁에 대통령실에 공무원으로 써야 된다, 자기 노력으로 간 거다, 이런 소리까지 권성동 의원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명한 그 황하영 사장의 아들 황종호, 이 사람은 행정관이라고 하고, 또 한 명은 그 똑같이 그 강원도죠, 강릉시의 우동명 사장인가 하는 그 사람의 아들 우씨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용궁의 9급 행정요원, 조금 그 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윤석열 패밀리가 모든 자리를 이렇게 야금야금 장악한다 하는 이제 지적이 자꾸 거세지게 되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나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먼저 윤석열과 권성동이 만났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차례차례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만난 다음에 또 윤석열의 정무수석 이진복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소위 권성동의 대신 매맞는 아이가 된다고 할까 하는 그 발언이 나온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가까운 사람 그 아들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나도 추천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을 떠안기로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 사장 아들을 그 대통령실에 넣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그거를 잘 해주지 않아서 압력을 넣었다. 본인이 압력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한테 한 게 아니고 장제원한테 했다고 이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거를 좀 무마시키기로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게 결국 그렇게 청탁을 해서 들어갔는데 7급이 아니고 9급이었더라. 자기는 그래도 7급 정도는 해줬으면 하고 바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도 정말 섣불지고 불에 뛰어드는 뭐 죽자고 하는 소리를 한 것은 맞죠. 그래, 이 우사장 아들에 대해서 뭐 좋은 점 이야기한다는 게 겨우 군대 갔다 왔다. 하긴 뭐 윤석열 씨도 군대 안 갔으니까 뭐 그러면은 그게 장점이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자회견도 하고 뭐 페이스북에도 쓰고 또 뭐 방송에서도 했는지 하여튼 아주 내놓고 그냥 나를 죽여라 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 끌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석열의 문제를 지금 권성동, 장제원이 자기네들 몸을 던져서 이제 막기로 뭐 이거는 상처가 안 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이제 떠안기로 한 건데 어쩌자고 원내대표 더구나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 이런 자리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장제원 의원 뭐 윤석열 씨하고 가깝다 선거 기간에 이렇게 말이 나왔던 이 두 사람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몸을 던져서 막아야 하는가. 만일 이들이 상처를 입고 잘려나가면 윤석열의 그 목숨은 더 짧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보이죠. 권성동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자해성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 것이 권성동 의원 자신이 예전에 혐의를 받았던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인사청탁 해가지고 결국 재판 받고 그랬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유죄의 입증이 안 돼서 무죄로 나왔다 하더라도 아니 또 이렇게 대놓고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그 인사청탁 혐의 또한 그랬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상황에서 내가 인사청탁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건 뭐건 떠나서 이거는 목숨 내놓은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그 우사장 아들에 대해 이 사람은 아마 곧 이름이 나올 텐데 지금까지는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급도 아니고 9급이다. 자, 9급 공무원 하겠다고 하는 우리 국민들 많죠.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쟁도 심하고 또 커트라인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런데 권성동 의원 말이 이렇습니다. 겨우 9급 공무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돈을 적게 받느냐. 최저임금보다 한 10만 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느냐. 강릉 촌놈이.
자, 이러면 무슨 강릉에서 나무 베서 지게꾼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한 10만 원 더 받고 그래서 지내기 어렵다. 국민들어 이렇게 믿어라 하는 이야기이죠. 근데 우선은 지금 뭐 대학생이든지 하여튼 군복무를 막 마친 사람들이든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결혼해서 애 하나 있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그것도 못 받고 또 최저임금이 좀 낮아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딴 대통령들도 바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무리를 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올렸다 하는 데에는 그런 국민들은 생계가 걸려 있었고 당연히 그래서 지지를 했던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비용이 아닌 겁니다. 한 가정이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개념이지 그냥 부모 집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용돈 벌려고 최저임금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역시 국민의 실정을 모른다 이것을 고백하기는 한 겁니다. 이게 권성동 씨나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나 국민 어려운 거를 전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서 이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섞여 나오는 비판이 저 사람들은 국민이 굶어 죽어도 모른다. 워낙 돈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생활하기 어렵다. 또 무슨 밥상 물가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하는 거 저 사람들은 모른다. 돈 불리는 수단이 잘 굴러가지 않는다고 고민을 할 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말로 이제 30대 초인 우사장 아들이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는 것은 이거는 횡재를 한 겁니다. 시험도 안 받지 않습니까? 9급 공무원 되려면은 그 실력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시험도 안 보고 단지 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 친구 잘 둬서 그래서 대통령실에까지 근무를 한다. 최저임금 이야기 하려면은 몸으로 하는 힘드는 일 누구라도 그거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 공무원 9급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권성동 의원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고 그래서 이 우사장 아들이 서울에서 어떻게 사느냐 강릉 촌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우사장은 지금 보니까 뭐 그 자본금이 94억 원인가 하는 일단 그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강릉에서 무슨 관공서 같은데 일은 다 도맡아서 한다. 뭐 이렇게도 나와 있고 하여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회사 자체가 크다기보다 보니까 무슨 CCTV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우사장 아들이 권성동 의원이 지금 9급으로 넣었다고 하는 이 사람이 7월 8일, 2022년 7월 8일까지 그 회사에 감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선 직업이 하나 더 있었죠. 용궁에 근무하면서 그 개인 회사의 감사로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그리고 보니까 윤석열 씨를 삼촌이라고 불렀고, 그러면 이제 결혼하기 전일 것이고, 결혼하고 나서는 작은아빠라고 불렀겠죠. 김건희 씨를 작은엄마라고 부르는 황종호 씨하고 이 우사장 아들하고 뭐 그런 사이라고 하니까. 그러니 서울에 막강 작은아빠, 작은엄마가 있고 작은아빠가 대통령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아서 어떻게 사느냐? 거짓말이죠. 그래, 이걸 보면 권성동 의원은 이런 인사청탁을 하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변명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인사청탁이 습관성이구나. 아주 썩은 공무원이구나. 국회의원도 뭐 공무원은 공무원이죠. 선출직이지만. 자,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매를 자청해서 맡겠다고 나왔든 말았든 권성동이 인사청탁을 했고 장제원이 그 청탁을 받아서 장제원 의원이 또 무슨 용산 그 용궁에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게 또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청탁한 사람들을 세세히 밝혀서 처벌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사장 아들이 군복무를 마쳤다 이러는데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측, 그 용궁 측에서 이 사람이 그게 능력이 있다고 한 이야기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어 능력이 있다. 이탈리아어는 좀 특이하죠. 그런데 왜 능력이 있는가 보니까 이 우사장 아들 이 사람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성악가라고 합니다. 강릉에서 학교 다닌 것도 아닌데 그러면 강릉 촌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거짓말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성악가가 이탈리아어를 잘하는 것은 필수겠죠. 오페라 아리아 같은 거 보면은 이탈리아어 발음이 안 좋으면은 아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이탈리아어는 성악 이탈리아어가 되겠구나. 그래, 성악하는 사람이. 그러면 성악가라고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실에 용궁의 구급 공무원이고 또 강릉에 있는 우사장의 회사 거기에 감사이고 그 다음에 성악가라는 그 직업이 또 있는 것이고 우선 3가지 직업이 있다. 그런데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우사장 아들은 윤석열 씨에게 그 정치 후원금을 냈다. 1,000만 원을 냈다. 그런데 최연소 고액 후원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최연소인 우사장 아들은 1,000만 원이나 후원할 만큼 자기 돈이 있었구나. 그렇게 보이죠. 자기 돈이 없었으면 우사장은 이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를 냈는가 따져야 할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밑에 있던
임 누군가 하는 대변인 있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특별당비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 특별당비를 무슨 3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냈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부모가 줬겠죠. 역시 그것도 증여가 된다. 증여세 냈느냐. 예외는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세무서에서는 다 추적을 해서 세금 포탈 책임도 묻고 징수해야 하겠죠. 이 우사장 아들이 윤석열 씨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하면서 이제 후원자 그 정보의 직업란에 자영업이라고 썼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사장의 그 회사는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 우사장 아들은 자영업을 따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사장 아들이 운영하는 개인 기업, 자영업이 또 있다. 이거 언론에서 밝혀내야 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지금 뭐 폐업이 된다든지 하지 않았다면 2022년 7월 8일까지 포잡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강릉에서 아주 잘 나가는 아버지 회사의 감사이고, 개인 자영업도 하나 있고, 게다가 성악가이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1,000만 원씩이나 후원할 여유가 있었구나. 만일 이게 맞다면은 뭐 증여받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2022년 7월 8일까지 이게 계속됐다고 볼 때 포잡이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고 강릉 촌놈이 어떻게 서울에서 사느냐, 내가 미안하더라. 권성동 의원의 미안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다들 그러지 않느냐.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씨는 안 그랬느냐. 민주당은 안 그랬느냐. 하다못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이방카도 그러지 않았느냐. 뭐 능력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용산 집무실에서 굳이 성악가 경험자가 필요했는가? 그 전공이라는 것은 전공을 살리자고 하는 것인데, 혹시 뭐 매일 밤 그 성악가의 노래를 듣자고 뽑았는가? 그런 성악가를 뽑는 공무원 채용 기준도 있는가? 국민은 납득할 구석이 없는 겁니다. 일단은 이와 같이 친구 아들을 캠프에다 데려다 쓰고, 그리고 캠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디딤돌로 해가지고 인수위 가고, 그동안에 노력한 걸 본인의 노력으로 들어온 거다.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권성동, 장제원이라는 막강 파워맨들이 인사청탁을 해서 집어넣은 거다. 이게 있을 수는 있는 일이다. 이게 이제 썩어빠진 대중이 하는 소리인데, 답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권성동도 당장 잡아 넣어라, 저러면은. 그런데
눈에 뭐가 씌이면, 콩깍지가 씌이면 다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있다는 핑계로 윤석열이 덜 나쁘다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폐습이지만 허용된다. 드물게는 그렇게 넣기도 한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일단 안 된다. 이제 이러고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편드는 사람들도 그러는 것이죠.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게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이걸 문제 삼았겠느냐. 좀 그래서 억울하다, 섭섭하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이 뜻을 받아서 한번 바꾸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합시다. 왜 윤석열은 사람을 쓰기만 하면 욕을 먹을까? 왜 윤석열은 다른 사람이 하면은 안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풀어가 봅시다. 그게 뭐냐, 그겁니다. 그 연두색 완두콩이 하얀 쌀밥에 이렇게 좀 드문드문 들어있으면 좀 식욕이 더 나죠. 그 좋아합니다. 밥에 완두콩을 조금 이렇게 넣어주면 뭐 대체로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일반 어른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대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불만 없이 먹어줄 겁니다. 그런데 밥솥을 열었는데 완두콩을 한 솥 삶아 놓은 겁니다. 이걸 퍼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성년자는 그걸 밥이라고 하지 않겠죠. 콩밥도 이거 장난하냐. 그런 콩밥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이 왜 욕을 먹느냐? 앞에서 안 된다, 원칙은 안 된다 했지만 가끔 한두 명씩 몰래 이렇게 넣더라. 그래, 그걸 좋아하는 완두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좋은 건 아닌데. 그 윤석열은 메주콩을 한 솥 삶아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꽂아 넣은 게 전부 다 패밀리다. 몽땅 패밀리다. 어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시험 봐서. 모르는 사람은 이제 한 다리 건너서 또 그 지인을 넣죠. 다 패밀리다. 그러니 사람만 쓴다고 하면 바로 패밀리를 갖다 넣기 때문에 욕 먹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죠. 윤석열이 이번에 이 자리에는 이 사람을 쓰겠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다, 옳다, 그거 하는 거는 윤석열 패밀리 뿐입니다. 자기들 중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윤석열 패밀리가 아닌 전 국민, 이게 선거에서 표 준 사람 빼고가 아닙니다. 이제 막 돌아섰으니까. 국민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냐? 왜 너희 패밀리냐? 왜 너 아는 사람이냐? 그러니 윤석열과 윤석열 패밀리, 이 집단들, 이 패거리들은 우리
전체 국민과 세계관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사람만 쓰겠다고 하면 국민은 항상 왜? 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의 패밀리 정치, 이거는 민주주의의 적으로서의 행태고, 윤석열과 윤석열의 패밀리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거, 인간이 인간의 노예가 되고 피지배민이 되는 그 어둠의 과거로 끌려갈 수는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타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의 의사는 분명한 것이죠. 윤석열, 그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과 안 맞다. 나가라.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